안녕하세요. 구리입니다. 여러분,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30분 정도의 거리는 거의 무조건 걷는 편인데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한낮에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택시를 길에서 잡기도 하지만 전화나 어플을 통해서도 잡을 수 있어요. 카카오 택시 많이들 들어보셨을까요? 한국에 여행을 온 적이 있으시거나 계획 중이라면 한 번쯤은 어쩌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플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가 있는 곳, 출발지로 택시가 오는데 어플에서 미리 계산도 할 수 있어서 사용법만 조금 익혀두면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이용이 편리해요. 그랩 이런 거랑 비슷하죠?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여러 이유로 어플을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도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택시가 어디 있나 잘 보고 차 앞창 위쪽에 빈 차라고 빨갛게 적힌 택시를 찾아야 합니다. 발견했으면 팔을 내밀어서 저 택시 타고 싶어요를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더 확실합니다. 보통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늘 주변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잡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버스 정류장처럼 택시 승강장을 찾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죠? 자,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럼 아마 기사님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분도 물론 있고요. 그럼 저희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목적지의 지도나 주소를 보여주시거나 직접 말로 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용산역을 가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용산역이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용산역 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기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거나 습관적으로 다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디요? 아니면 어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인한테도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용산역이요. 라고 다시 말하면 돼요. 그런데 또 용산역이요? 하고 다시 이렇게 확인하려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네 라고 답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사실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사님에 따라 말을 굉장히 많이 거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대답도요. 물론 여행을 오셨다면 주로 관광지를 다니시겠죠? 그러면 기사님들도 외국어를 많이들 할 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한국인만 있는 동네에서 택시를 탔다. 근데 기사님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는 굳이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그럼 하시는 말씀에 네? 만 반복하거나 본인의 모국어를 하시면 곧 조용해질 겁니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 티를 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게 전혀 예의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단지 이동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택시를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행 오시면 캐리어나 큰 짐 많이 들고 다니시죠? 택시를 탈 때 캐리어는 보통 트렁크에 싣는데요. 기사님이 멀리서부터 다 체크를 하십니다. 저 사람이 캐리어가 있구나. 를 확인하면 알아서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이게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는데 만약 자동으로 한 뼘 정도 트렁크가 열린다. 그러면 트렁크를 마저 손으로 열고 직접 캐리어를 실어도 되고 기사님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대신 캐리어를 실어주시기도 해요.
만약 수동으로 열어야 하는 트렁크면 보통 기사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이게 친절함도 물론 이유겠지만 차에 흠집이 날까봐 걱정돼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님이 만약 내리신다면 굳이 무리하게 직접 짐을 실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사님이 해주셨다면 닫는 것도 알아서 해주실 테니 걱정 말고 타시면 되고요. 만약 직접 여러분이 실으셨고 짐을 자동이라면 트렁크는 그대로 열린 채로 놔두시면 됩니다. 닫히는 것도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만 계세요. 한국에서는 택시에 1명, 2명 혹은 3명까지도 뒷좌석에 먼저 탑니다. 뒤가 꽉 차서 자리가 없을 때가 아니라면 조수석에는 잘 타지 않는 것 같아요. 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는데요. 뒷좌석에 타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맞습니다. 계산이 남았죠? 요즘에는 그 센터 콘솔이라고 하던가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곳 있죠? 뒷좌석에서 손 조금만 뻗으면 닿는 곳. 거기에 카드 결제기가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터치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했으면 그 기기 위로 카드를 대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사님께 직접 드리면 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로 직접 드리면 돼요. 가격은 저 앞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그 화면들 어딘가에 적혀 있습니다. 말씀도 해주실 수 있어요.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이런 식으로요. 한국 택시는 보통 직접 문을 열고 닫는데 좀 큰 차들 중에서는 자동으로 열리는 차가 있기도 하고요. 간혹 손잡이가 안 보이는 차들이 있어요. 밖에서 볼 때 매끈해요.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손잡이가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꼭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냥 기분 좋잖아요. 서로 감사 인사를 하면. 그리고 만약 기사님이 조금 퉁명스러웠다고 해도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그냥 그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한국에서 택시를 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